5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전혀 분위기를 돌려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흐름이었고요. 더욱더 우리 증시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주변국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도 괜찮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큰 움직임 없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밀리긴 했어도 우리 증시처럼 이렇게 좀 큰 하락이 아니어서 어찌된 영문인가 부디 우리 증시 만길이라는 일회성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환율도 좀 걱정스럽고요. 신흥국이 통화가 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 위안화 대비로도 원화가 유난히 좀 약해서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마감이 됐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1.7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5,748.72엔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장에서 초반부터 다소 좀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춰가면서 일단 패턴상으로는 니케이는 코스피와 거의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괜찮습니다. 중국 증시 상해종합이 보합권 왔다 갔다 현재는 3천선은 그래도 지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장 0.4% 정도 하락하면서 3,046.21포인트 상해종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으로도 밀리기는 하는데 0.4%여서 큰 낙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하고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연동이 많이 됐는데 우리 증시 갑자기 훅 빠지면서 또 궤적이 달라졌거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금 나스닥이 0.23% 정도 밀리고 S&P나 다우 선물 쪽으로도 큰 움직임이 없어서 약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원인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릅니다. 요즘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인지 유로 원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로는 1,350원에서 거의 그대로 플랫하게 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마감이 지금 13원 30전이나 올랐네요. 급등입니다. 1288원 60전에 거래 마치면서 장중한 때는 1291원까지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300원 선 지금 턱 밑까지 올라갔고요. 어제 상승 흐름이 좀 꺾이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금 상승 흐름 나타나더니 결국에는 10원 넘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레벨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1290원대 근방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협적이죠.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양시장이 다시 한번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연 최저점까지 경신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간밤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죠. 4월 CPI가 나왔는데 전망치를 좀 웃돈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옵션 만기일 영향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가는 1%대 하락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1.6% 하락한 2,55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12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생각해 봤을 때 하락 출발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한 11시 구간 전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약보합권까지 이렇게 좀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가파르게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1%대 하락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2,55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냅니다. 넘어가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개인 쪽에서는 3,855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2,79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38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하락했던 업종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기계 섹터가 3.8%대 내림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섹터 역시나 3.6%대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화학 섹터도 3.4%대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화장품 쪽에서 이슈가 있었죠. LG 생활건강이 1분기에 어닝 쇼크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장 급락했고요. 나머지 화장품 섹터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영향을 미쳤고요. 서비스업 섹터에서는 플랫폼 종목들의 하락세와 3.4%대 내림세 같이 합니다. 건설업종도 2.8%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방어를 해주는 업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통신업 섹터가 1%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럴 때 튼튼한 건 바로 실적이죠. KT를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영향으로 통신업종도 상당히 좋았고요. 보험업 섹터 0.8%대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 종목들에 힘입어서 전기가스업도 0.7%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운수창고 섹터는 해운주들의 영향이고요. 의료 정밀까지도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수였고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시장 분위기만큼 내려갔습니다. 1% 내림세로 관측이 된 가운데 일단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은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서 삼성전자 1.2% 하락한 64,900원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1.3% 하락하면서 109,0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오늘장 하락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면 14거래일째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합권에 머무른 시세가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 기록하면서 오늘 0.8% 내려갔습니다. 38만 8천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는 3%대 하락세 비교적 깊게 나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막판까지 저점 낮추면서 6%가 넘게 밀렸고요. 48만 5,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플랫폼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확실히 성장주들이 이쪽으로 낙폭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3% 하락한 27만 원 선 기록했고요. 카카오가 오늘 신저가를 터치했습니다. 5%가량 밀리면서 8만 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제히 신저가까지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도 신저점이었고요. 카카오페이 장중에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시장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하는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막판에 빨간불로 전환까지 됐는데요. 86,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1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기아 쪽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큰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3% 밀린 18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1.4% 오르면서 57,700원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4% 넘게 하락하면서 15만 4,5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선방하는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상 운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높은 환율에 대한 차익까지 이익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증권가를 통해서 이 중국의 상하이 봉쇄 관련해서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실적을 좀 보시면 펜오션 같은 경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증권가의 평가까지 좋았고요. 5.9% 오르며 7,690원 기록했고 흥하해운, HMM, 태웅로직스, 물류 쪽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HMM은 3.7% 상승하며 38,000원 기록했고요. 흥하해운이 4%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탄산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탄산입니다. 이 탄산 공급 부족으로 기간 산업이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요. 탄산 원료의 공급자인 석유화학 업체들이 플랜트 정비에 들어가면서 원료 공급까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장 테크의 재고까지 바닥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탄산 가격 자체도 1년 사이 2배가량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두 가지가 좀 지목이 됐고요. 태경케미컬이 20% 급등하며 18,150원 선, 풍국주정은 7% 오르며 17,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낙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3.7% 하락하면서 833포인트로 거래 마칩니다. 분봉 차트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장 코스닥 지수 더 가파른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860선 근처까지 낙폭을 좀 줄여 나가다가 바로 오후장 들어서부터 빠르게 저점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840선도 이탈했고요. 830선 초반대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은 3,120억 원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683억 원 매도 우위인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2,406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가장 크게 팔았고요.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고른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오늘 많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급락했던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성장주들, 2차전지 소재라든지 게임주들 위주로도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에코프로비엠 6% 밀리며 44만 6,1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LNF도 6%대 하락세, 천보 같은 경우 7% 넘게 밀리면서 24만 6,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 쪽에서 게임주들 예외는 아닌데요.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되고 있죠. 펄어비스 6% 하락한 57,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검은 사막 흥행 부진에 대해서 일단 돌파구를 좀 모색하겠다고 밝힌 모습, 일단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 계속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6% 하락하며 54,400원을 기록했고요. 사실 P2E 열풍을 몰고 왔던 게 바로 위메이드죠. 위메이드가 오늘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좀 좋지 않았고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도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낙폭까지 좀 기록했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를 보시면 유일하게 현재 9%가량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33,800원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인수했던 노터스가 대규모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그룹주들 위주로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 또 CJ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관련해서 좀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10만 4,200원까지 좀 하락한 모습이 현재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은 5%에서 6%대 낙폭을 좀 기록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만큼 3% 하락한 16만 8천원 선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4% 하락하면서 7만 8,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전에 들어간 KG그룹이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강한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KG그룹과 쌍방울그룹, ELBNT 이렇게 3파전이 됐고요. 인수 예정자는 이번 주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룹주들이 이를 앞두고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 KG ETS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만 원 선 기록했고요. KG케미칼 21% 급등한 46,600원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KG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인데요. 북한 쪽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간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확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기록했고요. 개별적인 이슈들도 물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190억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의 공급 계약이 좀 있었고요. 휴마시스 그리고 수젠텍이 가장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일부 호재가 나왔을 때 좀 반응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는데요. 녹십자 MS도 5% 이상 올랐고요. 6,54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6월물 1.6%가량 하락세고요. 337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막판 변동성이 확실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2시 구간 이후에 매도 전환이 되더니 현재는 다시금 매수 쪽입니다. 1778계약 사자세로 집계되고요. 개인은 2374계약 사자세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5483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